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수박 빈티지 김정열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박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리고 수박 빈티지에서 이제 빈티지 구제옷을 팔고 있습니다. 한지는 이제 한 7년 차 됐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7년 됐고, 나름 좀 그래도 잘하지 않나, 이 바닥에서. 어렸을 때는 신학해서 목사 된다는 생각 못했고, 그냥 군대 갔다 와서는 나 이제 남성복 해야지, 그래서 준비하다가, 제가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 끝나고 파고다에 가가지고 토플을 배웠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명사가 이거고 부사가 이거고 형용사가 이거구나, 이거를 처음 깨달았던 그 아주 그 시원한 그 경험이 날 정도로 공부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학을 가기 직전에 그래도 미국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진로를 바꿨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한 게 대여섯 살이고, 그래서 그걸로 밥벌이를 쭉 하다가 저는 이제 패션이란 거를 아예 버린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써먹을 수 있는 무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이제 2018년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박 빈티지는 이제 어쨌든 후발주자였죠. 기존에 잘하고 있는 샵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은 후발주자로서 특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왜 수박에 와야 되는가? 그 수박만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답 중에 몇 개가 90년대, 그리고 이제 입고 보여주는 스타일링,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90년대는 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여기에 입문했을 때만 해도 90년대는 살짝 무시하는 그런 거였어요. 애들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빈티지라는 게 한 최소 30살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살은 먹어야 되는데 90스가 아직 30이 될랑 말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 막 1940년대, 20년대 막 이런 거를 막 추앙하는 판에서 90년대는 약간 무시당하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던 어떤 판타지나 추억이 있는 건 90스거든요. 90년대. 그때 우리 아파트에 그 멋있는 형이 신었던 그 나이키 맥스. 난 이런 거에 대한 이게 판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무시하니까, 구제라고 무시하니까 좀 뿔이 나더라고요. 그래, 너네 멋있는 거 팔아. 나는 구제 팔게. 대신 구제 멋있게 비싸게 팔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님도 없고 하니까 저희 오프라인부터 시작했는데 손님이 진짜 없었어요. 올 수 있는 위치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직원하고 둘이서, 야, 너 한번 입고 사진이나 찍을까? 하면서 입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좀 붐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오거에 글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글을 좀 쓰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 제가 목사였잖아요. 목사는 이게 쓰는 게 직업이거든요.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쓰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설득하는 글쓰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자, 이럽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1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쓰면 인스타에서 물건 파는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이 구제샵에서 밥벌이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예, 우리 주에 저희 직원이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직원들이 몇 명 있고, 주에는 한 4년 됐나요? 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직원들이 좀 오래됐다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해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보다 전혀 강의하고 상관없는 Q&A 받을 때 분위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Q&A로 1시간 반 해도 되거든요. 부동산 얘기부터 뭐 다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대답할 테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갖고 왔어요. 티셔츠예요. 제가 만들었던. 4만 얼마였습니다. 흐름은 없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의 모든 얘기는 여담입니다. 흘려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거는 미리 좀 얘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판교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신아 네가 뭘 알아. 근데 이게 아시죠? 큰일 납니다. 모두를 다 그렇게 대하면 큰일 나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고 리스펙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죠. 근데 그거 하다가 자기를 너무 잃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제일 답답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마녀사냥이거든요. 아시죠? 옛날에 신동엽하고 성시경하고 나와서 이거 그린라이트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예요. 왜? 물어보면 되잖아, 그분한테.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 우리 뭐 썸이지? 아니면 뭐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는 나 어때? 이거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볼 줄도 모르는 거야. 하도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가가지고 동환아 나랑 이거 맞지? 얘가 뭘 알아? 그렇잖아요. 우리 둘이 더 잘 알지. 우리 둘이 가서 야 다음에 데이트 한번 할까? 이러면 되잖아요. 아닌데 그러면 그래 미안해. 그럼 나 혼자 좋아하는 건 괜찮지? 나 좀 혼자 좋아할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고 헛다리 짚고 좀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저는 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디 가서 야 나 이거 어때? 너 그거 별로야 라고 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현우진 강의 중에 그거 있죠. 어디 5등급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여기 트리플 A가 있으니 나한테 물어봐라고. 그러니까 정말 현우진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엉뚱한 거 물어보고 막 헷갈려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잘 나가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도 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비서시켜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서류 봉투에 준비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거 받아간 사람 중에 잘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컨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왜냐?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고민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아빠가 한 명을 뽑았어. 누구를. 그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 기존에 청년부 프로그램 좀 알려주시고 이 목사 앉아. A4지 한 장 주는 거야. 너가 써. 너가 곰곰이 생각하고 써. 그냥 그렇게 하게 내 지원해 줄게. 저는 그랬을 때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 전도사를 처음 들어가면은 이게 신학이라는 학문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많아. 옛날 뭐 헬라어, 히브리어부터 해가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한 책도 공부해야 되고 지금 현장에서 뭐 실천할 수 있는 막 스피킹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에 자료를 겁나 모아요. 막 이 사람 거 외장하드 들고 다니면서 그거 다운받고 그런 사람 중에 설교나 목회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사람은 사기꾼 되고요. 너무 보는 사람은 그냥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스타가 될 수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한번 배팅해 보는 거죠. 저는 그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건배를 잊었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주제가 이제 자연스러움과 박력에 관하여인데 제가 옷차림을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just as I am이에요. MI. 우리 친구들 있는데 이건 거의 저의 약간 뭐랄까. 제가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옷차림입니다. 이 스탠 스미스라는 스니커즈는 제가 한 5번 정도 사신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싼 것까지 경험을 봤고요. 60년대 스탠 스미스 이전에 로버트 하일렛이라는 모델부터 해봤고 그리고 이런 양말 신는 거 좋아하고 반바지에 청바지, 폴로 셔츠, 티셔츠 받쳐 입는 거, 비니 쓰는 거 거의 1년에 뻥 조금 보태서 300일을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차림이에요. 근데 이 반바지 긴팔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엄마랑 같이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엄마가 내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긴팔 셔츠를 사준 거야.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렬아 이게 멋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는 딱 요 정도를 아직도 좋아합니다. 약간의 이질감이 있고 모순이 있나. 오늘 이 자연스러움과 박력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박력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박력 있는 남자.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되게 미묘한 거거든요. 선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박력이 누군가한테 폭력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나는 박력 있는 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트하기 싫어하는데 막 10번 찍고 이런 거는 사실 그 박력이 폭력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러움도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은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스러움은 아니에요. 이 상업 안에서 누군가한테 근사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상품 안에 상품 가치가 있는 자연스러움이지 만약에 뭐 여기서 진짜 이게 나야 하면서 제가 런닝구를 입고 왔다면 안 되겠죠. 그런 자연스러움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박력도 그렇고 자연스러움도 그렇고 이제
어느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박력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힘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이렇게 힘있게 밀고 나가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래. 그럼 박자가 무슨 박자지 하니까 핍박할 박자예요. 이걸 찾고 나니까 더 헷갈린데?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갑자기 이게 왜 이렇지? 핍박할 박자? 핍박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한자를 살펴보니까 옆에 이 뱀 같은 게 있어요. 뱀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흰백자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타 있어. 그래서 어쨌든 그 순수한 거, 이 옆에 뱀 같은 거는 뭐냐면은 시험시험 갈 뭐였어요. 시험시험 갈 착 뭐 이런 거였는데 시험시험 갈 착. 그리고 여기는 흰백.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순수한 어떤 거. 그냥 as it is의 그 순백의 순수한 것과 좀 자기 템포로 가는 어떤 그 발걸음? 이런 게 저는 이 핍박할 박자의 원래의 의미는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자면 조금 더 as it is로 나답게 순수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채로 내 박자로 가는 거, 나의 템포로 가는 게 엄청 멋에 중요할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다 지금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어떤 누군가한테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우리 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가면을 알게 모르게 두껍건 얇건 다 쓰고 살잖아요. 근데 그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멋이 없고 두꺼울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죠. 저는 아무리 멋있는 가면이라도 그게 두껍다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생긴 대로 살자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운 있으세요? 가운? 저 어렸을 때는 가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애들 집에 가면 뭐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거 써있고 그렇잖아요. 삼성이 경청인가 그랬어요. 삼성이. 그리고 현대가 뭐였냐면은 일근천하 무난사? 근면하면은 무난하다, 탈날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약간 현대스럽죠. 그리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 많았어요. 재벌집들 진짜 정반대 있는 것들 많았거든요. 경청, 뭐 삼성하고 정말 안 어울리죠. 노조도 못 만들게 하는데. 박찬욱 딸이 집에서 숙제가 가운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가운을. 근데 집에 박찬욱네 집에 가운이 없었어. 그래서 박찬욱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아님 말고. 이게 박찬욱 집안의 가훈이에요. 아님 말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박찬욱이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박찬욱은 상업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아님 말고의 그 농도가 되게 정확한 거예요. 너무 진해버리면은 약간 좀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대중의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은 못 나오는데, 이 정확한 농도의 아님 말고를 탁 쳤을 때에 되게 후련함도 있고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딱 좋았어요. 이게 되게 누군가는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내 한계까지는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근데 망했어. 아님 말고. 이런 되게 쿨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따라 이 집 저 집 그 가운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제일 저한테 콱 바뀌었던 집 가운이, 여러분 옛날에 쌈지 아시죠? 쌈지가 참 비운의 브랜드죠.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이면서도 아무튼 쌈지 대표가 천호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농부입니다. 농부. 천호진 씨의 집 가문에도 가운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 때 가온이 마누라 말을 잘 듣자였대요. 근데 천호진 씨 때 와가지고 가온이 생긴 대로 살자예요. 근데 천호진 씨는 지금 유기농 농부거든요. 그러니까 좀 결이 맞잖아요. 감자가 뭐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약도 안 치고 그래 너 생긴 대로 살아라. 그래서 딱 깎아 먹으면 영양분도 많고. 저는 이 생긴 대로 사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거를 거절받았을 때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면서 계속 가면을 써야 되는 거죠. 막 멋있어 보이고 싶고.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살 때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안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근데 이제 멋있고 싶잖아요. 막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고 싶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멀리 다녔어요. 1시간을. 저는 여기 청담동에 살았고 교회는 이문동이라고 청량리 옆에 있는 동네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뻥치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야, 나 여자친구 교회에 있어. 교회 없는데. 교회 가서는 나 여자친구 학교에 있어. 학교 남고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한 1년 하니까 저도 약간 내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나? 착각이 된.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병신이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뭐 아직 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가면을 쓰니까 진짜 여자친구 못 만났죠. 근데 어느 순간 20살 되면서부터는 연애 잘하고 했습니다.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는 이제 가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적당히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와서 이제 뭐 고민 상담하고 하면은 너무 많은 걸 얘기해요. 너무 솔직하게. 나 신부도 아니고 내가 고해성사 들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60%만 솔직해 줄래? 나 제발 60%만 90%까지 내가 받아낼 아직 그게 안 돼 있어. 근데 얘네들 막 100%씩 하면은 피폭당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생긴 대로 사는 것도 좋고 자연스러운 것도 좋고 막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빨개 벗고 사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딱 그걸 맞추는 게 이제 훈련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습니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착장 뭐요? 아까 안 계셨군요. 네. 이게 저의 유니폼 같은 차림입니다. 이 신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고요. 아마 대한민국 빈티지샵에서 저보다 스탠 스미스 많이 파는 샵은 없을 거예요. 스탠 스미스 얘기를 좀 하자면 옛날에는 이거 진짜 여담이에요. 옛날에는 신발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브랜드끼리 그냥 유무상통했던 것 같아요. 야, 니 거 내 거 없이 그냥 일단 베끼고 보자. 이제 아디다스가 미국 쪽으로 마케팅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델의 원래 주인은 로버트 하일렛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로버트 하일렛은 이제 할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되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인기가 좋은 스탠 스미스를 영입을 한 거지. 그래서 걔를 신겨가지고 팔면 잘 팔겠다. 그런데 바로 이름을 바꾸기가 좀 민망했던 거야. 그래서 로버트 하일렛 똑같이 생겼어요. 70년대는 더블 네임으로 가요. 스탠 스미스도 써있고 로버트 하일렛도 써있어요. 그 다음에 바뀌고 저는 이게 왜 좋았냐면 마크 제이콥스가 이걸 그렇게 신고 나왔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마크 제이콥스가 짱이었거든요. 그 마크 제이콥스가 몸매를 만들기 전에 곰돌이였을 때 이걸 엄청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엄청 신었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제가 어떤 이 미감으로서 좋아하는 어떤 끝에 있다는 예시에 되게 좋은데 억지가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기능적이고 그런데 완전 자연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어떤 컨트라스트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진짜 미쳤다. 이런 건 이제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이너 중에 스탠 스미스 이 힐탭에 초록색 들어간 거 없는 사람 없을걸요? 실제로 PB 파일럿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막 라스트가 어쩌고 막 이게 가피가 천연 가죽이니 어쩌니 그래서 계속 사야 돼요. 네. 이것저것 계속 사야 됩니다. 이거는 요즘 건데 복각. 그래서 천연 가죽으로 돼. 근데 이게 천연 가죽이 왜 중요하냐면 낡을수록 저 거는 좀 비싸. 이거는 스티브 맥킨이죠. 스티브 맥킨이 아니라 이거 뭐지? 알렉산더 맥킨인가? 네. 그러니까 가죽이어야 낡았을 때가 깊이감이 조금 있죠.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론이나 플라스틱이나 다 시간 먹어요. 안 먹지 않습니다. 그 맛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임스 그 파이브글라스로 만든 체어를 그렇게 팔아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천연 소재들 나무나 가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을 먹었을 때 그 깊이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내추럴 와인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박력이 너무 세. 특히 좋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약간 뭐랄까 정말 저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허세 아닌가? 물론 제가 와인 잘 몰라요.
잘 먹을 줄도 모르고 하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그 풀 냄새랑 그 똥 냄새 같은 것들이 이건가 하면서 먹었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어렸을 때 예술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면은 그 시네큐브라고 예술 영화 틀어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잘 갔어요. 시네큐브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선언을 했어. 그냥 상업 영화를 볼래. 그냥 블록버스터 볼래. 예술 영화가 나는 아직 그 급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그냥 맛있는 와인 먹을래. 쉬운 거. 그게 생각할 때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 먹었던 그 내추럴 와인이 조금 넘어간 거지. 어떤 선을. 박력이 너무 센 거죠.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수위 조절을 정말 잘해요. 이제 그 대중성이라는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거 가지고 예술인 척하는 거를 조금 싫어합니다. 그거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거를 제가 감히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게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이걸 제가 미친 듯이 예술혼을 들여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딱 멋있게 전시를 딱 해요. 이게 제일 쉬워요. 어려운 건 뭐냐면 1000가지 고민을 하면서 가격표를 다루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걸 얼마를 하면 좋을까? 나의 노동력의 가치는 얼마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이것까지도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졸라 짱이야. 너 사도 돼. 그래서 팔아내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쓰는 말이 대중성 위에 예술성, 예술성 위에 대중성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생으로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뱉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눈치 보는 것도 별로지만 너무 생도, 그러니까 그 어느 지점을 딱, 아마 물건이나 나의 어떤 아웃풋을 누군가한테 파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은 좀 경험하실 거예요. 목사 설교하잖아요. 설교 똑같거든요. 제일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교수예요. 왜냐면 그냥 생으로 알고 있는 거를 너무 다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들어오지, 재미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요만큼만 전해줄 것인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딱 그 수준에서 플러스 원만 해가지고 딱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있고 졸라 짱이네. 근데 그 사람은 플러스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딱 보고 플러스 이거 딱 넣었다 뺐다 올려봤다 내렸다 이 엄청난 게 필요한 거죠. 옷 입기도 마찬가지예요. 옷 입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입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예술가고요. 자연빵처럼 보이지만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수면 고술수록 저 형은 진짜 자연빵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제 입었다 벗었다 한 사람들은 또 잠깐 좀 세가지고 자연스러움에서 배울 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컬러 조합도 사실 자연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탈리안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 조합이 브라운하고 블루예요. 그거를 이태리어로 아주로에 마로네라고 하거든요. 아주로에 마로네. 그러니까 흑색과 하늘색이에요. 브라운과 블루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거 딱 자기가 봤을 때 흑색과 하늘색이 너무 조화롭다. 너무 조화로워. 그러니까 바지는 카키색 치노를 입고 위에는 샴브레이 셔츠를 입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어울리게 돼 있어.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안 어울려? 그러면 다른 브라운, 다른 블루 맞춰보면 무조건 어울려요. 똑같이 그러면은 저기 개나리가 폈는데 줄기는 되게 띡한 브라운이고 그리고 푸른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 꽃이 있네? 그러면 저 브라운하고 초록색하고 노란색이 약간 5대 3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5를 브라운으로 가고 3을 그린으로 가고 2를 옐로우 가면은 무조건 어울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도 이렇게 자연에서 많이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멋이라도, 저는 그게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각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각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근원은 거기에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건가 아니면 그 감동적인 것들은 거기서 찾는 게 좋지 않나. 아주 너무 직관적이고 단순한 거
저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다라는 걸. 그래서 저는 좋은 관계이면 좋은 관계일수록 자연스러운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뭐냐면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자연은 목적이 없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데 어떤 목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별이 반짝이는데 무슨 목적이 없고 비가 내리는데 어떤 의도함이 없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의도와 목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친구야? 그러면 먹고 떠들고 자고 싸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을 같이 하면 그게 안 되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거나 이거를 나는 멋있게 저 사람하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 멋있게 입어야지, 그러면 절대 멋이 없으면. 멋있게 입어야지 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 멋을 모르는 하수들 눈에는 졸라 저 형 짱이야. 근데 고수 눈에는 재미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동환이 질문 있나? 질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가죽공예 하고 있는 사람이고, 횟수로 10년 이상 했어요. 네. 원래는 옷을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계속 잘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해요. 동환이가 가르쳐준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가 동환이가 가르쳐준 기술을 가지고 에르메스에 들어가서 지금 에르메스에 한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 게, 네. 아까 가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네. 가운이 있다면 네. 가운이 궁금하고, 네, 없습니다. 없다면 네.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어딨어? 없지. 왜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싫어요. 네, 주장하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언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다른 질문 하나 더. 네. 지금 빈티지 의류 판매 주력으로 하시는데, 네네. 처음에 이제 목사셨다가 네네. 좀 디테일하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마음 동해서 행동을 하시게 됐는지. 정말 즉흥적이었고요. 저는 사실 그 목사라는 직업과 교회라는 저의 일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잘했고 인정도 받고, 물론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냥 이거는 내가 언젠가 써먹을 카드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바닥도 똑같이 그게 있어요. 이 A 코스를 밟고 B 코스를 밟고 C 코스를 밟고 최종적으로 D 코스로 간다. 이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부를 해요. 석사를 끝내요. 그 다음에 석박사를 유학을 가요. 미국이나 어디 독일이나. 석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그 해외에서 목회를 해요. 담임 목사를 조그만하게. 그러면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나중에 불러요. 이 사람이 한 55살쯤 됐을 때. 그럼 와서 대형교회에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한 다음에 소일거를 좀 해요. 이게 전형적인 탑 클래스의 행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일단 석사밖에 없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애초에 나는 그 레이스는 못 하겠구나. 나는 딴 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별 생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창옥이 형이 문자를 해가지고, 창옥이 형한테 형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정렬아 이제 그만 나와서 다른 목회해. 근데 그게 이제 빈말인데, 이제 제가 그 빈말에 이제 마지막 방아쇠 트리거를 당긴 거죠. 그래서 사실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잡았죠. 야, 나는 그럼 너 누구랑 노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한 7년 정도 더 이빠이 서포트를 하고 목사님 은퇴하는 거 보고 나도 나온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38살인가 37살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한참 욕을 먹고 주변에 너 미쳤냐, 너 그럴 거면 이혼하고 해라, 막 가장인데, 저는 애들도 크니까 그때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무책임하다 막 형들이 욕 먹고, 한참 욕 먹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김 목사 1년만 더 하고 나가, 아니면 집 구할 때까지만 더 있어라. 왜냐면은 12월 30일로 딱 나가면은 집이 없었어요. 부동산 이걸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너 구할 때까지만 있어라. 근데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1년만 더 있겠다고 말씀드릴게
여보, 그걸 가가지고 목사님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박력이라는 그 개념하고 또 맞는데 뭔가 안전거리를 걸어두면은 승부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승부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게 이제 박력이라는 게 옷 입는 어떤 스킬도 맞지만 저는 어떤 애티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진짜로 배팅을 하는 거. 진짜로 배팅을 하지 않고는 내가 간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게 진짜 옷을 멋있게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배어나오는 간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만뒀어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얼마를 벌지도 모르겠고 사실 나는 생활비가 얼마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생활비 줄까?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 너 정렬이 그거 너 좀 자리 잡을 때까지. 근데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 70만 원이 중요하지 않은 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박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망하면 망하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원이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만든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너가 고르면 뜯을 거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썩는 비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사진 작가랑 같이 콜라보를 했던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야, 너 나랑 뭐 하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전주역을 찍은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찰나에 찍은 거예요. 여기 전주라고 써 있잖아요. 이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친구는 스트릿 포토 찍는 애인데 수동 카메라로 보통 필름을 찍는 친구인데 저보다 어려요. 너무 근사하죠. 다른 거는 나중에 질문하신 분을 위해 하나는 빨래 넣는 엄마예요. 하나는 할머니 아파트 뒤에 꽃이 핀 거예요. 이 친구는 오래 유학생활하고 해가지고 그 한국의 엄마나 할머니 이런 거에 노스텔지아가 있어요. 그래서 수천 장의 사진 중에 이 세 가지를 고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Some things need to be left as they ar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저희가 스틸 프로젝트라고 명했던 건데요. Some things need to be left as they are.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때가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저는 이 기획도 조금 우리의 주제랑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티셔츠를 만들 때 무명의 작가와 제일 쉬운 건 뭐냐면은 그냥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검증된 이미지를 하나 라이센스를 따와서 딱 디자이너한테 딱 맡겨서 얹히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게 당연히 물론 그럼 다 잘 돼야죠. 그거 한 사람들은. 근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리스펙하지만 이거를 정말로 동시대의 한국의 작가의 무명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K 그리고 동시대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동시대라는 건 뭐냐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동시대라는 뭐 유명한 작가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칼더의 제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에 그 누구냐 브라운 디자인 많이 하는 사람 누구죠? 디터람스 그냥 만든 라디오라도 하나 갖다 박아놓으면 잘 팔려요. 근데 그건 이미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팅할 게 적은 거예요. 근데 동시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컨템포러리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K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팅을 했다가 망했죠. 많이 못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전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포스터를 출력해서 포스터도 팔고 7만 원에 그리고 사진집도 팔고 그리고 티셔츠도 팔았어요.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와인을 까서 와인을 마시면서 와서 그림도 보면은 작가가 옆에 있어. 작가랑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봐. 너무 캐주얼하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4만 원인데 얼마 안 하잖아요. 저 그럼 포스터도 주시고요. 티셔츠도 주시고 사진집도 주세요. 그러면 작가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스타도 막팔해.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작가랑.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답하고는 좀 다르지만 진짜로 이건 리얼 자연빵이구나. 그래서 동시대의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사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쉬운 거 커즈의 베어브릭 그 있잖아요. 오리지널 페이크 그런 거 하면 훨씬 쉽죠. 그러면 그거는 가치도 더 비싸지고 지금 제 차에 요번에 서울역에서 전시했던 커즈의 베어브릭이 있어요. 1000%짜리가. 네, 파란색. 이거 제 친구가 옥션에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거 있죠. 이베이에서 비딩 잘못 걸어가지고 비싸게 낙찰받는 거 있잖아요. 2,000만 원에 낙찰된 거예요. 플라스틱 쪼가리가 2,000만 원. 지금 3,300만 원. 이런 게 저는 좋지만,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전시할 때도 아트 토이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답이 자꾸 커즈밖에 생각이 쉽다고 얘기하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한테 좀 민폐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정답처럼 리스크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커즈 거 몇 개 쫙 놓으면 좋잖아요. 재밌고 사진 찍기도 좋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좋고.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신희철 작가의 배불뚝이 마징가 제트 이런 걸 했어요. 이거 진짜 작품이잖아요. 아무도 몰라. 가격도 그렇게 섹시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즉슨 이게 이거라고? 이런 말은 못 들어요. 뭐 그냥 작품이니까 400, 500씩 하는 거고 신이셔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박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시대의 K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어떤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그린라이트일까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면 되지. 저는 어쨌든 그 간지는 일본 이 간지라는 표현밖에 제가 적당한 말을 못 내겠는데 간지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어야 나와요. 예. 잃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사업가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김정열 너 배팅 안 할 거야? 너 왜 배팅 안 해? 너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야 따는 거지. 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안 할 거야? 너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간지에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좋아하나? 이게 자연스럽나? 이거 해볼까? 아니면 나는 이건 안 해. 불호를 천명하고 누군가한테 미움도 받고 야 씨 그게 짱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커즈는 별로잖아. 이렇게 나는 커즈 별로야. 그러면 커즈 컬렉팅한 사람들이 다 병신아 나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싫다고 하니까. 그런 리스크 테이킹하고 잃어버릴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땅에 헤딩했을 때 저는 자연빵이 훌륭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옷 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이 안 좋아해도 해도 되고 이게 진짜로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모순이 많아요. 어디에서는 뭐 정답이 없다고 그랬다고 어디에서는 정답도 있다고 그러고 그건 뭐 그냥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을 되게 단정적으로 때리는 사람들은 사기꾼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예외의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설교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명쾌한 거 아시죠? 스피커로서 되게 명쾌해요. 이거 진짜 여담인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어땠냐면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쫙쫙 붙여요. 이제 애들 수련회야. 벌써 웃긴데 막 기도하고 애들 한 명씩 목사님 앞으로 나와요. 너 신발 몇 개야? 1개입니다. 가. 너 신발 몇 개야? 3개입니다. 그럼 뺨을 빡 때려요. 뺨을 딱 맞아. 저기 가서 회개! 그러면 뺨을 맞고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신발이 2개 이상이면 죄인인 거예요. 너무 명쾌하잖아. 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대중은 근데 뺨을 맞고 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발이 3개 있는 사람 중에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의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예외가 있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쫙 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이겁니다. 이거 사세요. 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말을 맛깔나게 쫙 잡아서 땡기려고 저렇게 좀 과하게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저게 진리구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뺨 맞고 가서 회개 기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죠. 혹시 티셔츠 받고 싶으신 분 없으신가요? 질문은 있어요. 네. 콜라보 말씀하셨는데 벵가드랑 콜라보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벵가드랑 콜라보를 한 이유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사실 제가 거절 잘 못하는 것도 맞고 저는
본능적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능적으로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직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부동산 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해요. 직관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직관적으로 저한테 되게 다이렉트로 얘기하셨고 네 한 거죠. 그거에 이렇게 얼마 주실래요? 뭐 몇 명이나 모이나요? 이런 거는 안 물어봤고 뭐 재밌겠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재미없는 일도 잘해요. 근데 그냥 직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근데 요 강의가 저의 어떤 커리어의 분기점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티셔츠 하나 받아가시죠. 요거 제가 한번 까서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것도 정말 좋거든요. 이런 걸 왜 좋아하냐면은 좀 서정적인 게 좋아요. 순하고 좀 촌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제가 봤을 때 잠실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교구 목사였을 때 잠실이 제 교구였거든요. 잠실 5단지 가면은 진짜 나무가 막 10층까지 자라 있고 뒷마당에 고양이 한 5마리씩 있고 너무 좋은데 재개발되면은 그런 거 다 없어지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저 크리스천이라고 썼는데 네네. 뭔가 옷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되게 세상 것이고 네. 교회는 이제 세상이 아닌 어떻게 분리되는 네네네. 그런 식의 어떤 이중 논리가 있어요. 네. 어떻게 두 세계 충돌 속에서 지금의 이런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교차 지점을 어떻게 찾으셨는지가 좀 되게 궁금해요. 질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되게 궁금해요.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옳아 라는 플레이가 제일 쉽거든요.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야, 이 죄인아 발로 빵 차면서 나는 의인의 자리에 갈 거야. 이 반작용으로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힘없고 멍청한 애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의인의 자리를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힘만 있는 사람들. 비판할 수 있는 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저보다 무식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 의복에 멋을 부리고 하는 것을 되게 조심시켰나. 이런 거는 또 이해해 볼 만한 거죠. 인간의 본성과 사치하고 싶어 하는 것. 사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몇 개 있잖아요.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등등등. 그건 저는 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거는 당연히 오케이. 근데 과하면 안 되는 거죠. 식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잠도 너무 많이 자면 게을러서 밥벌이를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적당한 지점을 늘 생각해요. 근데 그 욕구도 신이 주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 예쁜 꽃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그럼 내가 꽃처럼 예쁘게 단장하는 게 자연스럽고 섭리 아닌가? 근데 이제 그걸 못하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걸 비판하겠죠. 사치했어 뭐.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 사람은 생각이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저는 다행히도 저의 선생님이나 저희 가족은 그런 거에서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든지 타협하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대중성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타협하는 거를 정말 예술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 이거 조금 뭐 기독교 얘기인데 다니엘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이 막 그런 유명하잖아요. 나는 제사상에서 나온 건 먹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제사상에서 나온 고기만 안 먹고 딴 건 먹거든요. 타협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어떤 설화 신화에는 제사상에 나오는 거를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은 소년 이야기가 있어요. 걔가 사실은 어떤 곤조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니엘 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 다니엘은 타협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 하는 건 안 해. 예를 들어서 너 저기 12시에 기도하지 마 그랬는데 나는 기도는 할 건데 그걸 기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사상에 나온 건 먹으면서 왜 그거는 또 타협을 안 했지? 뭔 기준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어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 어떤 그 대중성인데 내가 그렇다고 대중의 눈치를 100으로 보면은 대중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지점을 탁 찾아내는 걸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점을 찾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그 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 하다가 빈티지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뭐라고 물어보면 형 명품 팔아도 돼요? 그러는 거야. 야이씨 미친놈아 그냥 팔아. 그러니까 걔는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건 죄라는 그걸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걸 팔면은 죄인 것 같은 거야.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희가. 불쌍하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또 목사니까 좀 교회 얘기인데 생긴 대로 살자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욥. 혹시 욥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욥은 의인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야. 엄청 갑부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내기를 해요. 에이, 하나님이 저렇게 막 축복해주고 부자니까 이렇게 믿음 좋지. 이거 다 뺏기면은 쟤 팽할걸요? 너 한번 해봐. 그래서 막 다 아들도 딸도 다 죽고 막 병 걸리고 막 그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렇게 고상 떨지 말고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그 욥이 악처의 대명사야. 악처의 대명사.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악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큰 시련을 2번을 겪어요. 욥의 이야기는.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첫 번째 시련이 있고 두 번째 시련이 있을 때까지 일단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지가 됐는데도 안 떠났어. 일단 있었어. 일단 있었다는 걸로 합격이고. 너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 뭐라고 나오면 욥이 입술로는 뭐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입술로 느냐 입술로 도야 입술로 많으냐 이걸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입술로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 원어를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 씨발 진짜 너무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걸 뱉으면 죄 짓는다고 생각하고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를 기독교는 부모 자식 지간으로 정의하거든요. 부모 자식 지간에는 아빠한테 대들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그렇잖아. 딸이 막 아빠가 뭐라라 하고 막 나갈 수도 있잖아. 이게 부모 자식 지간이잖아요. 근데 이 욥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인간과 신의 관계밖에 안 된 거예요. 종교적.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와이프가 얘기한 건 뭐야? 또 그렇게 사이 좋은 부모 자식 지간인데 그냥 아빠한테 한번 씨발 아빠 너무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야 가면을 벗고 그냥 뱉어. 힙합으로 그냥 뱉어. 이런 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의 그 힘, 그 희열, 그리고 그 어떤 뭐랄까 그 자유? 어쨌든 이거는 근데 어떤 신앙적인 얘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이게 모든 일과 작업물을 내놓는 것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먹히는 사이는 넥스트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먹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생 서로 가면 쓰고 살아야죠. 편하게. 하지만 얘하고는 원초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야, 씨, 냉면이나 먹으러 갈래? 냉면 말없이 막 먹고. 또 왜 불러? 야,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자. 담배 한 대 피고. 야, 좀 쉬었다 가자. 서로 말없이 핸드폰 졸라 보다가 야, 나 가야 돼. 가고. 이런 건 못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우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 자기소개 한번. 벵가드 와인부츠 대표 정혜영이고요. 네, 얼마 전에 여기 와인 유튜버 양정님하고 저 콜라보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수박 빈티지 운영하는 분과 콜라보해서 저희가 계속 콜라보를 진행하는데 와인뿐만 아니고 이런 문화예술 쪽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가시기 전에 또 좋은 기회니까는 다 명함 교환하고 서로서 인사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아시다시피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돌아다니는데 너무 더워서 그 하라주쿠 거리 그쪽도 이제 빈티지 샵들이 많죠. 지금은 코인지가 더 유명하지만 원래는 이제 페이크 알파라는 유명한 데님 빈티지 샵 같은 것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가다가 하나 샀습니다. 하나 샀고 얘도 일본 빈티지 샵. 얘는 코인지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막 이렇게 더미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아 보여서 샀어요. 샀는데 여기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렌즈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가 뚝 부러져 있어가지고 지지를 못해서. 근데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패션 주제인 자연스러운 방력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번 주에 그 코엑스 그 지하 올세인 저수가 이제 네. 안에는 그냥 밑에는 이것도 그냥 국내 바지인데 그냥 기지 바지인데 그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일본의 또 와코마리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너무 좋죠. 네,
근데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그런 풍으로 좀 입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여기 스탠스미스처럼 요거 이제 남학신이죠. 일본말로 케타라 그러고, 그리고 더 정확한 명칭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색다라고 그러세요. 색다라고 해서 이제 또각또각 거리는데, 요거는 보통은 그냥 일본 전통 기모노집 같은 데서 많이 파는데, 얘는 빔스에서 빔스 제품. 일본 가면 한번 사보시죠. 이상입니다. 저게 비즈빔에서 나와요. 근데 발바닥에 그거 알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걸 비즈빔이 팔아요. 이 미친놈들이거든요. 걔네들은 거의 그냥 박력에 거의 너네 받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보고 이거를 진짜 그때 바잉 가가지고 저희 직원이랑 같이 있어요. 야, 이거 사마라를 엄청 고민했어요. 결국엔 안 사왔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누드라고 생각하는데 누드가 아니고 제 친구 정진이네 엄마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작품 이름이 빨래 넣는 엄마고요. 네. 이게 그래서 거의 탈룰라로 우리 엄마인데 이거 있잖아요. 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서정적인 게 좋아요. 벨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만든 벨트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벨트를 안 해요. 얇은 벨트밖에 안 합니다. 남성 클래식에서는 1인치 넘어가는 거, 1인치 좀 얇으면 한 1.2인치, 1.5인치 벨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 시계도 작은 거 차고 벨트도 얇은 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하고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버클을 이베이에서 본 거예요. 이 버클을 사봤어요.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반만 해서 이거를 몰드를 떠가지고 1인치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조형미가 있는 버클을 너무 찾아 헤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수돼서 내려오는 어떤 레시피처럼 그냥 있는 거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사가지고 막 받았는데 딱 갔는데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 10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박력이 좋은 거예요.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었죠? 얘도 거의 못 팔았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못 판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수위 조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형태, 아무튼 한 개 이상 고객의 수준을 넘어가면은 못 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가 특별하면은 가격이 평범해야 되고 형태는 평범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내 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내가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럼 못 팔아. 제 경험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고 났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이거 만드는데 막 1,000만 원씩 드는 거 아니거든요. 컬러별로 100개씩 해가지고 제작했을 때 얼마였을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이것도 제 나름대로는 소재도 싸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솔리드 브라스여야 돼. 그래야 낡을 때 멋있어. 가죽도 그냥 이탈리안 베스털 레더로 가. 두껍게 가자. 이렇게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왜냐면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매번 실패했다 보니까 타협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타협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다 망하죠. 타협점을 안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박력이 소비자한테 폭력이 된 거죠. 근데 그거 손해 보는 게 저한테는 큰 손해는 아니니까. 근데 되게 행복했던 건 뭐냐면 편집샵 중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편집샵이에요.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편집샵이야. 한섬에서 하는 거든지 삼성에서 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바이어가 저희가 만든 벨트를 너무 흡족해하면서 이제 2024 SFW 때 바잉을 하겠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구제 가게에서 만든 PB 제품을 바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직 안 했지만. 그래서 이 박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여담인데 이건 샘플이거든요. 본 제품에서는 이 실 컬러를 바꿨어요. 묻히게. 그러니까 이것도 넣고 빼고 하는 거죠. 이거 투머치인가?
이거 좀 묻히게 할까? 그 고민해서 얘는 묻히게 했습니다. 이건 손바느질이니까 여기는 또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저희 수박의 시그니처인데요. 약간 찌그러진 네모를 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어딘가 넣으려고 해요. 찌그러진 네모.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ephemeral quality라고 써 있어요. 저희 가죽 벨트는 다 써 있어요. ephemeral quality라고. 이게 누가 한 얘기였냐면은 여러분 요즘 제일 핫한 디자이너 중에 뉴욕에 보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보디라는 되게 약간 할머니가 짜준 옷 같은 거를 만드는 데거든요. 지붕은 100만 원, 150만 원, 막 500만 원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고 제가 이제 보디를 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보디를 공부해서 이거를 썰을 풀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디자이너 인터뷰를 보는데 걔네 집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보그에서 인터뷰했던가 그랬는데 이런 자기 주방의 식탁을 만지면서 이거를 막 ephemeral quality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근데 듣기에 되게 긍정적이었어. 느낌이. 근데 ephemeral이 뭔지 모르니까 찾아봤어. 일시적인 거예요, 단어가.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일시적이라.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뭐였냐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석하면은 내가 보디인데 프리찬스 써야 돼? 내가 그거 없어도 되잖아. 내 친구 돈 있는 애들 다 갖고 있는데 그거 나까지 그거 해야 돼? 이 정도 그냥 난 이 정도 충분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자신감 있는 거. 이게 빡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예쁘고 무명의 어떤 것도 다 오케이인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그 박력이.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인상 깊게 듣고 제 벨트에다가 쓴 거예요. 박은 거예요. 저희 벨트 보면 금박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벨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 제뉴인 레더 이런 거 써 있고 굿 퀄리티 뭐 이런 거 써 있겠죠? 근데 그런 말 대신 인포머럴 퀄리티라고 쓴 건 뭐냐면은 야, 벨트인데 그냥 우리 좋게 만들었어. 한 10년 차다 버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가 잘 쓰면 20년 찰 수 있거든. 근데 그냥 차다 버려. 벨트야. 그리고 너가 벨트보다 더 멋있는데 이거 막 영원할 것 같이 내가 찬양해서 너한테 팔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뭐 음식을 내줄 때도 이거 좋은 재료로 맛있게 잘 만들었는데 좀 맛있어. 이 정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이거를 막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례로 말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여담하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많아요. 저는 빈티지 할 때는 빈티지 계정 들어가서 이렇게 글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귀하다, 희귀하다, 레어템이다 이런 거. 근데 레어템이라는 말을 저도 쓰긴 써요. 이게 어느 순간 레어를 어떻게 설명해? 레어를 레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왜 그게 싫었냐면은 씨발 귀해봤자지 옷이 입다 버리면 끝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없어서 세상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있다고 해서 세상의 기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옷인데 이거 그거 한 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20% 더 받으려는 수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야 이거 저스트 옷이고 좋은 거야. 희귀한 거야. 구하기는 힘들어. 근데 이거 지구 평화와 정의와 아무 상관은 없어. 그냥 입다 버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포멀할 퀄리티도 저희 수박의 자신감에 기인한 거죠. 졸라 잘 만들었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거를 애걸복걸하면서 멋있게 봐줘 하고 싶진 않은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사님. 네.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얼마인가요? 이거요? 87,000원입니다. 87,000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타협인데 사실 이걸 만들고 더 세게 가고 싶었어요. 더 세게 가고 싶었는데 디자인적으로 세게 갔기 때문에 가격을 확 내린 거예요. 저는 20몇만 원 받고 싶었는데 벨트가 배수가 좋아요. 벨트 아이템의 배수가 좋고 그리고 팔기도 쉬워요. 그런데 저는 팔기 어려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매길 수 있는 제일 낮은 가격을 매긴 거예요. 87,000원이면.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1시간 20분을 떠들었습니다. 빠른 게 있나 한번 좀 보고, 이게 자연스러움과 박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이 원하는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그래야 나라는 사람도 상품화가 될 수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거니까. 내가 뭐 그냥 알몸으로 캐스터웨이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풀리 이해하면 접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스타일과 나의 취향과 이거를 알아내는 게 저는 10대, 20대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딴 걸 하잖아요. 이때 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창피를 당하면서 후에마이를 찾아가야 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근데 그런 걸 못 하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야죠. 내 취향에 대해서, 내 스타일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 어울리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아니, 이게 말하는 직업 가진 사람은 다 알 텐데 무조건 리액션이 전부예요. 리액션 해주는 만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번 강의 때 엄청 잘 받아주셔가지고, 예. 그래도 질문 하나. 괜찮습니다. 네. 아무거나 한번 하시죠. 여름에 비니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쓰세요? 저도 비닐을 1년에 정말 많이 썼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머리가 엄청 곱슬이어가지고 이걸 좀 누르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을 멋있게 입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이면은 좀 멍청하게 보이려고 썼어요.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되게 좀 나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 쓸 수 있는 리넨 비닐을 찾아서 리넨 비닐도 쓰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뭐. 예. 저희가 이것도 여담인데 비닐 너무 좋아하니까 비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애한테, 야, 캐시미어 100%로 한번 만들어 보자. 캐시미어 100% 한 30만 원에 보통. 아무도 안 만드니까 일단 남이 만드는 거 따라하는 건 또 싫고, 애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형 이거는 단가,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값이 다 올라갔어요.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나의 영리를 건드린 거지. 형 이건 안 돼 하는 말을 듣고 야 해. 그래가지고 했어요. 캐시미. 일단 그런데 그냥 얇은 것도 아니야. 투플라이라고 해서 얇은 실을 2개를 꽈가지고 실을 두껍게 만드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뻑뻑해요. 일단 소재가 특이하죠. 그럼 가격도 비싸겠죠. 그러면 형태나 가격이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컬러를 크림색하고 에메랄드 그린 색깔로 했고, 캐시미어 100%에 가격을 다운시킨다고 다운시켰는데 그 기억은 잘 안 나요. 11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러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 개를 내주고 하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취하고 하나를 내준 거예요. 가격이라는. 그러니까 못 판 거죠. 그래서 아마 판교 강의 때 상품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박자 참 재밌지 않아요? 피팍할 박자? 이게 뭐였더라? 시험시험 갈 착에다가 흰 백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달리기를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 잘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는 거죠. 그 자기 어떤 페이스도 아는 거고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 거고,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쨌든 물건 파는 사람이니까 그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그것만 찬양하진 않아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떡볶이를 잘 먹지 않거든요. 그 건강한 거 아시죠? 우린 맛있는 떡볶이를 좋아하거든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표 떡볶이랑 맛있기 위해서 건강하지 않게 하는 그 떡볶이 중간 어딘가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이 옷이든지 간에 뭐든 내가 파는 어떤 내 강의든지 내 요리 한 그릇이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내준다. 하나는 내가 양보하면 안 되는데, 곤조 있게 하나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을 거는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뭐 망하지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가게를 3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에 하나,
효자동에 하나, 연남동에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효자동은 이것도 참 이게 지금 병인데 원래 저희 친구 중에 그 카페 어니언 있잖아요. 어니언 친구 대표가 친구였어요. 막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근데 안국동에 그 한옥에다가 그걸 막 세팅할 때였어요. 대표님 여기에 우리 멋있는 팀들 다 와서 여기 와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또 한옥에서 아메리칸 빈티지를 팔아보고 싶은 그런 어떤 허황된 꿈이 있었어요. 이질감을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 열등감이죠. 우리 것도 졸라 짱인데 내가 미국 거 한옥에서 팔고 싶어. 근데 거기가 한옥 큰 게 있고 그 앞에 막 모찌집 파는 조그마한 한옥들이 쫙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마구간이었대요. 말들 이거 먹는데 이게 다 한 사람 건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집주인하고 미팅도 하고 들어갈까 말까 어니언 옆에 있어서 하면 막 덕도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런 찰나에 대표님 여기에 막 대한민국의 멋있는 남자들이 가득 차고 이 길거리에 근데 거기에서 내가 딱 나 대한민국 멋있는 남자들 많은 거 졸라 싫은데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눈치 봐서 정답으로 100% 멋있는 그 사람들이 가득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아닌 거야. 우리는 터프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박력 있는 아저씨들 좋아하는데 그때 내 친구가 자기 쇼룸 비우는데 너가 들어올래 해서 간 데가 구석진 한옥자리였어요. 정말 예뻤어요. 무슨 말하다 한옥 얘기를 했지? 근데 아무튼 그 한옥에서 그런 한옥에 하고 싶었잖아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흑자를 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만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 2개를 취한 거야. 하나만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옥에서 할 거면은 제품을 쉬운 거를 깔았어야 되는데 여기 한옥이니까 나는 딱 멋있는 폴로나 브룩스 브라더스 제이프레스 딱 제이크루 이것만 할 거야.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누가 사냐고. 그 어려운데. 그 한옥이 또 상업 공간으로 되게 안 좋아요. 일단 막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막 이런 것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세계를 하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뭐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돈은 없고 벌려놓은 건 많고.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파리에서 샵을 잘하고 있는 친구가 상훈이 드레를 하는 상훈이가 형 저는 옷 장사는 재고 때문에 언젠간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끝은 망한다는 거야.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이거 있잖아. 10개 사가지고 6개 팔고 또 10개 사고 6개 팔고 이걸 하다가 나중에는 한 400개가 남아가지고 이거 처리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재고 무서운 걸 알으라 이거죠.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형 저는 옷가게는 언젠가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수박 계속 잘 되는데 나는 수박으로 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근데 그 수박은 언젠가 망하지. 수박이 무슨 제일모직이 될 거야? 유니클로가 될 거야? 아니잖아요. 언젠가 망할 것 같은 거야. 이걸 내가 이 기독교 말로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다.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수박은 망해 딱 받아들였어요. 그때 엄청 상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엄청 상쾌해가지고 저의 멘토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바버샵이라는 한국의 좋은 편집샵에 빅 과장님이라는 과장님이 있어요. 별명이 과장님이에요.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저번에 한번 무슨 쇼에 과장님하고 일본 갈 때 같이 갔어요. 과장님 한 번만 구경시켜달라고 쫓아갔는데 그 실무자가 진짜 과장인 줄 안 거야. 여기에 이런 쇼에 과장이 오는 거 실무자가 오는 거 처음 봤다고. 원래 사장인데. 내가 그 말을 과장님한테 가서 했어. 과장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렬 씨 내일 망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 더한 사람인 거지. 그 박력의 차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를 계속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연빵 100%로 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취해야 될 거를 딱 자기 성찰과 모르에 딱 잡고 나머지 건 다 놓은 거죠. 계속 변화하고 진일보하고 재해석하고 근데 쥐는 건 쥐고 그러니까 아직 한국 남성복뿐만 아니라 모든 취향의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너무 이 쥐는 게 없는 거죠. 뭐 망하면 되지 차이면 되지
이런 게 좀 있으면 그 애티튜드가 너무 근사할 것 같은데 형이라고 부르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귀자라고는 얘기 못해도 형이라고는 부르고 싶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좋습니다. 대표님 아까 그 자연스러움과 박력 네. 그 자기 스타일 찾아가는 여러 시도들을 아까 10대, 20대 때 그거를 해야 된다고. 네네. 근데 저희는 다 때를 놓쳐가지고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됐잖아요. 지금부터 그런 자연스러움과 박력과 자기 스타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금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지침 좀 실용적으로. 일단 저는 일단 자연을 많이 봐야 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자연을. 저는 러시아를 많이 갔거든요. 러시아에 한 500km를 직진하는 그런 데를 지평선도 보고 백야도 보고 막 대만 같은 데 막 깎아지는 산도 보고 그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게 정답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약간 열린 소스 같은 거죠. 정답인데 야 재해석해봐 하면은 만 가지의 재해석이 나올 수 있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저는 자연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